quantum jump moment came in my 30s. I wasn't confident in English, not because I was from countryside, but because I put limitations on myself. 영어 회화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항상 자신이 없었고 항상 제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저는 30대 때 그 퀀텀 점프가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영어 제가 회화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성인분들이 주로 와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지우님께서 가지고 있는 나눠주면 좋은 이야기들을 오늘 꼭 가감없이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Tiu and my English name is Michelle. I run my small business here in Jeonju, my hometown, and I also run YouTube channel called Michelle in Guide. Like many other students in Korea, I also studied English really hard for my whole life. But I wasn't that confident in English speaking. And I thought that was because I was from countryside, 시골 출신. But after I realized that I needed to stop studying English and let go all of my fear and worries, my quantum jump moment came in my 30s. So I want to share my English journey with you. 감사합니다. 제가 16살 때까지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창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풀 캐고 이런 건 아니죠? 뭐 풀 캐고 그런 건 아니었고 도시의 교육 환경하고 비교를 하면 학원도 많이 없고 그리고 학교도 많이 없고 너무 작은 사회여서 옆집 건너 누구 살고 이런 거 좀 알고 뭐 그랬어요. 저는 아주 뭐 면단이 이런 시골까지는 아니었지만 읍단이었는데 읍단이? 그래도 초등학교가 거기 하나였으니까 동네 초등학교 하나? 그런 느낌의 시골에서 계속 유년 시절 어렸을 때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시험 영어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읍에서는 영어 시험을 좀 잘 보는 학생? 아니, 읍에서 영어 시험 읍에서 좀 잘 난다기도 하죠. 이제 고창군에서 공부를 매우 이제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욕심을 좀 저한테 내셨어요. 그래서 조금 진짜 잘하셨구나. 고창에서는 전교 1등 계속 했으니까. 고창에서 전교 1등 하는 사람도 고창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을 어쩌다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영어를 해야 될 것만 같았고 그때 부모님께서 그러면 네가 조금 더 회화라던가 영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제가 전주로 전학 갈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전주 아이들한테 또 뒤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3 때 전학 가기 전에 그 캐나다를 3개월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 고창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애는 아주 드물었죠. 그쵸. 그런 생각 자체도 많이 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전 그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중학생, 뭐 초등학생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갔던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만 군 출신이고 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아이들이어서 되게 놀랬었죠. 기도 죽고 저는 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싶기도.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미 그때 영어를 상당히 잘했던 애들이 걸로 왔어? 기억해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그때 겨울방학 때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도시 애들이라 당시에 나는 시골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눌려있고 또 뭔가 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어도 걔네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창에서는 전교 1등 하는 그런 수재라는 소리를 듣던 아이였는데 가서 보니까 영어 스피킹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애였던 거죠. 오히려 나보다 어린 초등학생 애들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죽고 속상해했던 어린 마음에 그랬던 시기였어요. 뭐 캐네디언이나 이런 그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자신감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잘 못했어요? 좀 아주 기가 많이 샤이하고 뭐 자신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헬로. 그렇다기보다는 Can I get some? 약간 머리 극적거리면서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던 애였어요. 그래서 3개월 하고 나서 영어 좀 늘었어요?
3개월 하고는 리스닝은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리스닝 계속 노출이 되니까. 노출도 되고 저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유행하던 게 테이프, 그 당시엔 테이프를 막 들었었는데 그 워크맨으로 테이프를 이렇게 영어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영어로만 된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20번, 30번 이렇게 들으면 귀가 뚫린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와. 캐나다에서. 이것도 포인트겠다. 그러니까 예. 뭔가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서 영어가 저절로 늘 줄 알지만 실제는 어린 친구가 갔어도 만약에 진짜 오래 있었으면 아마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는 맞아요.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에는 또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는 지금 돌이켜보니 절대로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이나 능통돼서 돌아올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과했어 욕심이. 네, 과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 마련해준 기회인데 나는 여기 와서 무조건 영어를 마스터해서 가야겠다. 이런 욕심을 그 15살짜리 애가 가진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가졌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좀 짠하다던데. 그쵸.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스닝 어떻게든 늘어야 돼 이러면서. 맞아요. 리스닝은 그래서 귀는 정말 많이 뚫려왔고 그때 이후로 영어는 고등학교까지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리스닝 그때 많이 다 뚫렸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스피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스피킹 자체를 제가 실험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캐나다 갔다 와서 전주로 전학을 왔고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그냥 입시 영어를 했고 회화를 해볼 일이 전혀 없었어요. 뿐더러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고 이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스피킹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도 모르는 영역. 그것조차도 감이 안 오는 영역이었죠. 두 번째 벽을 또 한 번 느꼈다고 교환학생 맞아요. 기회가 있어서. 대학교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이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 면접이었는데 교수님들 앞에서 영어로 면접을 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면접을 봐본 적도 없으니까. 없고. 근데 저랑 같이 교환학생을 지원했던 애들은 저희 학교가 외고나 민서고 출신들이 많으니까 영어 면접에 저처럼 압박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미국을 갈 때 21지망까지를 쓸 수가 있는데 17번째 지망한 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서 다 밀렸던 거죠. 그때 또 한 번 좌절을 맛봤어요. 나는 여기 대학 왔더니 또 이미 또 한 친구들한테 영어 회화나 이런 게 또 밀리니까 21개까지 쓸 수 있는 것 중에 17번째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러면 그 학점이나 뭐 다른 성적들이 받쳐준다는 건 나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내 성적이 높다라는 건 학과에서 내가 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밀렸네 또. 뭔가 불가항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오기도 좀 생겼고요. 오기, 한편으로는 되게 좌절감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 경험을 노출된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그냥 공부 잘하는 것까지만 되는 앤가 보다. 그냥 약간 그렇게 좀 받아들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갔더니 이제 우리 학교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 학교로 교환학생들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영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미 갔는데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또 봤더니 걔는 이제 아예 몇 년을 살다 왔더라고요. 그때 또 느꼈죠. 근데 이 정도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요? 저 근데 진짜 너무 좌절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그쪽에 생활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미 해외 경험이 너무 풍부하고 내가 항상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회화가 너무 유창하니까 좀 놀랐어요. 그때 좀 느끼기도 했죠. 요즘 들어서 개천에서 용나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눈으로 체험을 봐버린 했죠. 거야. 네, 맞아. 이런 친구들이 지금 내가 좌절 느꼈던 그런 친구들로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되게 시골에서부터 막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겨우겨우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아이들 지금도 얼마나 저 같은 지금도 고창에도 있고 그쵸. 다 많죠. 전주에도 있고 뭐 네. 정말 여러 지방에서 열심히 하는 그 아이들이 마치 나 같아서 좀 이 친구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했었죠. 해외 영어 마케팅이면 되게 영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직군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애였으니까 뭐 시험 영어 성적은 좋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면접 보고 할 때
특별히 영어 면접을 보거나 이런 거가 아니어서 아니었어요? 네. 그 영어 성적만 받쳐주면 됐구나. 네, 영어 성적만 받쳐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해외 영업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대학 출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S전자 네, 해외 영업 또 마케팅. 난다 긴다는 해외 대회들도 왔겠네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대학교 출신 자체가 많이 없고 70%가 해외 해외 대학 출신이었던 걸로 어떻게 기억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해외파를 끌어들이는 뭔가 있나 자석처럼. 그러니까요. 나름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계속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해외파를 만나면 맨날 작아지는 경험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제가 영어를 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어를 쓸 일이 있다 할 때는 괜히 나 좀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질에 진욱이 들어가지고 엄청 업무량이 강도가 세서 제가 한 1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진짜 20대 중반인데도 그때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냐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안 그만두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S대 언론정보대학원에 갔어요. 2년 수료하고 국내 대기업은 제가 이미 겪어봐서 그쪽의 문화가 당시만 해도 매우 군대스러운 수직적인 게 수직적인. 많았구나 당시 때. 그래서 저는 외국계 기업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대학원 수료하고 막 지원을 했는데 최종 가서 다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당시 30이 이제 넘었고 하다 보니 신입으로 받기에는 벌써 이제 제 나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부담스러운 나이였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기업은 다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전문직 관련한 대학원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붙어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방황을 했죠. 원래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또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저는 공부가 그때 질렸었어요. 너무 많이 했다. 진짜 공부 너무 많이 했다. 공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적응 못했어요. 또 가서 그러니까 방황을 계속한 거죠. 회사 퇴사하고 뭔가 세상에 호기롭게 뭘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자꾸 못하고 방황을 계속 하게 됐고 심지어 제가 워킹홀리데이까지 그때 알아봤거든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만으로 30살까지 갈 수 있어요. 넘으셨어요 그때? 나이는 그렇게 방금 워홀도 못 갈 정도로 차고 부모님의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회사 그만둔 지도 꽤 됐는데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영어니까 난 영어를 그래도 놓지 않았고 계속해서 끌고 왔으니까 내가 영어 가르치는 일을 그냥 업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회화학원을 했던 이유는 낮에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휴학을 했지만 앞으로 내가 복학을 했을 때는 낮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녁에만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는데 영어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입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난 성인 회화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결심은 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영어 몰입 환경, 노출 환경을 무조건 만들어서 회화가 편해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긴장했거든요. 회화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름대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한국에서 내가 가장 비슷하게 해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풋하는 건 다 영어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하고 노트북 세팅도 다 영어로 바꾸고 듣는 노래도 좀 유치할 수는 있는데 그냥 계속 팝송만 들었고 보는 것도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것도 전부 영어. 그리고 영어 자막도 영어 자막. 그냥 웬만하면 한국어를 다 빼버렸어요? 네, 웬만하면. 어차피 그때 휴학해서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게 전부인데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시간 말고는 전부 그냥 영어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가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회화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공부처럼 안 한 영어였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뭔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춰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처럼 했다간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안 그래도 개인적인 일로 힘든데 이거를 막 영어를 또 정복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외국 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난 현실 도피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영어로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몸은 전주에 있었고 지금 막 휴학한 대학원 휴학생 신분이고 뭐 별것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영어에 몰입했을 때 마치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거기에 완전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었어요. 네.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네.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를 바로 사전에 찾아보고 바로.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안 다음에 그걸 다시 들어봤어요. 그러면 들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따라해봤어요. 그 사람 말하는 따라해본 거. 거지. 네. 그러고 나서 들으면 이제 다음번에 들리더라고요. 들리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걸리는 표현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외국어로 된 코미디를 네. 그 원어민들이 웃는 포인트에 따라서 웃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완전 그 언어에 능통한 거란 얘기를 그런 제가 얘기 어디서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넷플릭스에 보면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엄청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좀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관객들이 엄청 웃는데 저게 왜 왜지? 웃기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스킵을 하고 나한테 좀 쉬운 난이도의 코미디 쇼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아 얘네는 이걸 재밌어 하는구나 그런 감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코미디 쇼를 한 대여섯 개 보고 나서 네. 원래 내가 웃음 포인트를 몰랐던 몰랐던. 그걸 다시 보니까 웃긴 거예요. 그만큼 또 이해가 잘 됐다는 거네. 네네네. 계속 그렇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이해 안 됐던 걸 보면서 막 저도 자연스럽게 막 웃고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에이, 됐구나. 이제 얘네들의 유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된 것 같구나 할 때 너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현실 도피였던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을 놔두고 그냥 거기에 또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점점 향상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수업을 하는데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회화 수업을 어른들한테 가르칠 때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거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코미디쇼 보면서 웃던 그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 떨리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네,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그러면 원어민은 안 버벅거리나? 원어민은 안 틀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편안해졌어요. 영어가 그 어느 순간 되게 편안해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 자신감도 같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상승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늘은 것 같아요? 원어민이 흉내냈던 것 같거든요. 흉내냈던 것 같은데 방금처럼 그 편안해진 포인트부터는 그냥 내가 네이티브가 됐다는 생각을 어느새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해졌고 그 편안해짐이 나한테도 전달이 되지만 상대한테도 전달이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늘었고 저는 그게 스피킹만 탁 트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같이 온 것 같아. 네, 그때 그 코미디 쇼를 보면서 웃으면서 자신감이 엄청 생겼고 그러면서 스피킹도 편안해졌고 그러면서 영어로 하는 그 모든 활동이 저한테 이제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되면 다 이렇게 향상이 된 거구나. 맞아요. 리스닝 먼저 트이고 스피킹 트이고 이랬던 것 같지 않고 그 모든 게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편안해. 너무 편안했어요.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 맞겠죠. 당연히 많이 했으니까 아예 안 한 사람이랑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해서 지우님이 지금 영어 지식은 진짜 많을 거예요. 그 단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영어 회화는 그거 다 안 쓰거든요. 제 생각에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해도 힘이 엄청 들어가 있고 완벽해야지 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고민을 갖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만 뱉어도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지식은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대부분 많이들 가지고 계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런 관점으로 좀만 트여도 이렇게 느슨하게 편해지면서 발화가 되면 맞아요. 너무 좋겠다. 양키님 말하신 게 너무 맞아요. 우리가 한국어 일상 대화할 때 어려운 말 섞어서 안 하거든요. 그쵸.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그냥 누구나 중학생 정도 맞아. 혹은 뭐 초등학생 수준이 아는 단어로도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고 그건 영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영어 쓰는 애들이 막 맨날 어려운 단어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단어 수준만 되면 분명히 회화는 되고도 남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인풋을 많이 넣고서도 30대 때 그 퀀텀 점프라는 게 왔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너무 좀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리고 뭔가 정복하려고 내가 이걸 꼭 정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마인드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었네. 그러니까 항상 저도 아까 그 평가가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통해서 나를 항상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공부를 이만큼 잘하는 애니까 영어도 이만큼 잘해야 돼 라는 그 압박감, 강박 그런 걸 항상 안고 사니까 그 스피킹 자체는 항상 두렵고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긴장을 못 푸는 것 때문에 말이 늦게 튀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식의 양으로 승부를 보는 영역이 아니고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인풋이 많았는데도 30대가 됐을 때야 말이 다 트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양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단어만 할 수 있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상회화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걔네한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걔네들 말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내 억양이나 발음이나 영어에 대해 어떻게 평가 이런 생각 1도 없고 그냥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그 뒤로 외국인 사귀는 것도 훨 편해졌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래서 오히려 예전엔 전 영어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하나라도 더 사귀고 싶었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뢰의 위치? 근데 그냥 그게 그 친구들이 똑같이 한국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둘 다 갑인 거예요. 둘 다 그냥 평등한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다. 오히려 더 친구들 사귀는 것도 더 편해지고 지금까지 제 스토리를 들으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항상 저는 영어 스피킹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것만큼 내가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었고 그리고 항상 내가 다른 데 가면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노력해도 인정 못 받는 영역이었고 항상 비교받았던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무 불편했어요. 영어를 말하는 게. 근데 더 이상의 퀀텀 점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그게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어 점수로는 사실 더 막 올라가거나 이럴 생각을 안 해도 됐었는데 그거 점수 이상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영어를 하는 모든 게 편안해져서 진짜 영어가 소통의 도구. 네, 온전히 소통의 진짜. 도구가 됐어요. If I went back to my 20s, I want to say to myself that just chill out and loosen up. If you let go of your worries and fears, then your quantum jump will come and your good day will come. So just relax and you don't need to be perfect. Like your day will come. And I wasn't confident in English, not because I was from countryside, but because I put limitations on myself. So don't limit yourself and your world will become bigger.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실 거니까 저도 딱 거기까지가 제 한계인 줄 알았거든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저한테 훨씬 더 넓은 기회가 더 일찍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퀀텀 점프의 시기도 훨씬 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한계 지우지 않으면 정말로 그 다음 퀀텀 점프는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믿고 자기를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